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HCN 특집 대담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령 성주 칠곡군 선거구 정의용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선인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출된 이유는 지역의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우리 지역을 좀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달라, 또 정치를 바꿔달라, 이런 우리 주민분들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 제가 젊은 40대 정치인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또 우리 정치가 좀 더 주민들한테 공감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선한 정치를 보여주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을 언급하기 앞서서 우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의료진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또 자원봉사를 했던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이 방역 또 예방을 또 이 전파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을 잘 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전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조심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데 또 한계가 있었고, 네.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 많이 모여 계시는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들이 폐쇄가 되면서 또 어르신들께 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위주로 해서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거리에서 또 시장이나 어떤 상가에서 이렇게 서서 길에서 거리에서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조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운동에 도움 주신 분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이제 40대 아빠로서 이제 10살, 6살, 10살 아들, 6살 딸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고, 보통 가정처럼 이렇게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이제 있었는데,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시간적으로 또 가정 일에 속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 먼저 아내한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전하고, 이 아이들하고 자주 놀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좀 자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고령 성주 칠곡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각 군의 선대 본부장님을 맡아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선거운동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거운동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간 선거였습니다. 특히나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25석 중에 24석을 가져갔거든요. 미래통합당의 대구 경북에서의 압승,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수도권의 민심과 대구 경북의 민심이 이제 다르게 나타난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비율보다,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많은 지지를 못 받았던 것은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부터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소통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변화하고 쇄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에서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자를 좀 잠재력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운 것도 압승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인구와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칠곡군은 경북에서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인구가 적은 시보다는 예산이 지금 좀 적습니다. 칠곡군의 예산 증액을 위해 생각해둔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이 시군의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만 가지고 이제 결정은 되지 않고 면적하고 뭐 인구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산식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 인구가 많은데 면적이 적으니까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시 승격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뭐 조금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은 시승격 문제나 지방교부세법 개정이나 이게 법률 개정에 이제 수반되는 문제들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려면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교감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 자기 지역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뜻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통과된 시인이 많이 걸리게 되고 지지부진해지면 투입한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비와 도비를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대형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신성장 산업들을 발굴을 해서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 규모가 이제 510만 명쯤 되면 뉴질랜드 국가급 인구가 되고 면적도 이스라엘 같은 또 국가급 면적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럼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국가급 대구 경북이 돼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 수가 있는데 그때 대구와 인접해 있는 칠곡, 성주, 고령에서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군과 성주군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노선을 이제 고령역과 상주역을 설치하기 위해 지금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선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유치전 하니까 이제 마치 고령과 이제 성주가 이제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성주는 성주대로 성주역의 필요성이 있고 고령은 고령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국토부에서 이 역을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11월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임기가 시작되면 성주역, 고령역 두 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국토부하고 면밀하게 이제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두 군데 다 생기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고 또 지금 정부 방침이 일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고속철도에서 고속화철도로 바뀌면서 고속철도는 역 간격이 이제 최소 한 50km 정도가 경제성이 있다. 그런데 고속화철도가 되면 30km 전후도 경제성이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주역, 고령역 두 군데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두 군데 다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걸 꼭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기간의 또 다른 화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추진 사업 계획과 또 대책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이제 주민투표도 붙여졌고 뭐 일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전에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통합신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최소 25km에서 한 50km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아주 가까워지죠. 근데 이제 이 통합신공항 이전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물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진동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항공기가 아니면 이렇게 운반하기 힘든 장치들이 있거든요. 수출하고 수입할 때 이런 걸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대구 경북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대형 공항이 생기면 장거리 노선들을 취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관광객이 늘고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찾게 되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이제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장점 속에서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우리 칠곡군의 새로운 산업이나 관광 산업이나 이런 걸 우리가 확장시켜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어떤 물류의 어떤 거점 또 주거 단지 이런 조성을 통해서 우리 공항의 이전에 대한 그 수혜를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에서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출범합니다. 당선인이 맡고 싶은 상임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고령 성주 7국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농도입니다. 전국 1위의 농도인데 지금 우리 지방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결국 일자리 문제, 소득의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을 늘려야지 인구가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거든요. 와서 이제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인구도 지킬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지역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래서 농업 부분을 좀 ICT를 활용해서 접목해서 좀 기술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싶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 상임위를 가기를 요청을 한다면 또 당의 입장을 따라야 될 거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 지역 문제를 챙기는 거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니까요. 어떤 상임위를 맡더라도 지역의 여러 현안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당선인이 응답할 차례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주시죠. 예, 먼저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치가 대결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 본인들 선출해준 자기 진영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찾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좀 공감을 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고령 성주 7국군의 민심을 대변해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용 당선인과 함께한 현대 HCN 특집 대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